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고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가 뛰니 꼴뚜기도 망둥어도 온갖 잡것들이 함께 뛰어대며 온 천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젊다는 이유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국힘당 30대 당대표 후보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황당하리만큼 이상한 이 기현상은 참신하다 못해 괴기스럽기까지 한데요. 국회 경험도 큰 선거에 이겨본 경험도 없으며 자기 선거도 패배한 인물이 당대표 후보 1위라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이런 기현상은 국힘당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국힘당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아무 경험도 없는 오로지 젊은 패기 하나 가지고 제1야당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우려와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건 국힘당의 우려와 걱정일 테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의당 롤데리 비례대표 류호정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40대도 대통령 출마 자격을 줘야 한다고 갑툭튀하고 나섰는데요. 이 느닷없는 뜬금포는 또 뭘까요? 미래의 대통령 꿈나무였던 걸까요? 설마요. 당신이라는 말도 이해 못하는 지적 수준을 가진 대리 인생이 대통령을 꿈꾸다니 꿈도 야무진데요. 하긴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사실 어렸을 때 제 꿈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40년 정도는 살아낸 어른이어라. 헌법의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발언은 류호정 롤데리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발언인데요. 류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을 들추며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부르짖었습니다. 대통령 자격 연령을 40세로 한정한 헌행헌법이 크게 잘못된 것으로 아예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없애자고 부르짖으며 개헌까지 외쳐댔는데요. 그러면서 트윗을 통해서는 세상이 바뀌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이다. 36살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40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세대교체론을 말하기에 앞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생략했는데요. 세상에 무엇이 바뀌었고 국민이 원하는 세대교체의 본질은 또 무엇인지부터 자신있게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겨우 물리적 나이로서 겪는 현실적 한계만을 거론할 뿐이었는데요. 일국의 통치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인 리더십과 경륜과 철학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가치인 내면의 자질과 역량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빈껍데기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작 알맹이를 빠뜨린 채 연령 제한 철폐만을 주장하는 것은 일말의 공감은커녕 지극히 편협적이고 치기 어린 유아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구상유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인 겁니다. 그는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치제도를 바꾸자며 헌법부터 시작하자,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없애자, 여야는 물론 원내외를 막론하고 연대하자라고 치기 어린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는데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변상종 장혜영 의원도 우리는 해외 30대 총리들을 부러워하지만 30대 기수로는 이미 국내 1960년대부터 존재했다며 박정희 대항마로 부상했던 김영삼은 35살, 김대중은 38살 청년이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일각에선 청년들의 경험 부족이나 미숙함을 이유로 들어 연령에 대한 참정권 제한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라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해 대한민국 정치를 업데이트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일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젊은 정치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는데요. 지난해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 순위에서 19위와 21위를 했다가 청년 여성 특별 우대 조건으로 운 좋게 당선 순번 1, 2위를 받아 국회의원이 된 이들은 당 안팎에서마저 저 19등짜리, 저 21등짜리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PD는 류호정 주장에 수정 동의한다며 대통령 입후보 연령 제한 없애는 대신 청년 가산점 제도도 없애자. 그래야 득표수 식구 등이 1등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는데요. 특히 국회 입성 후 끊임없는 구설과 튀는 행동으로 정의당을 말아먹는 미운오리 새끼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정치권의 눈의 가시로 자리매김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한마디로 그나마 연명하고 있던 정의당을 패미 동아리 정당으로 몰락시키고 말았는데요. 이들이 정의당에 존재하는 한 상실된 정의당의 존재감 회복은 물론 고 노회찬 대표 시절 개혁과 진보로 상징했던 정의당의 정상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아까 윤석열 총장 부인에 대한 공격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총장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은 제가 그거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그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네. 충분히 그거는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한테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 최순실의 오방랑 주머니를 연상시키는 비단 주머니 발언으로 국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윤석열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덮어줄 수 있다는 발언은 실로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퀴즈답다는 비아냥과 함께 당대표가 유력하다고 기고만장의 감언이설과 정치 피싱으로 보란듯 사기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당에서 윤 전 청장 부인과 장모에 대해 공격하면 충분히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 쪽에 넘길 해법이 있다며 윤 전 청장이 만약 우리 당에 들어와 함께한다면 제가 윤 전 청장 쪽에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면 된다는 말은 사기성 농후한 명백한 정치 피싱에 다름없어 도덕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숱한 증거를 통해 윤 전 청장 일가의 명백한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치 법망을 피해갈 묘수가 있어 위기 모면은 물론 상대방인 여권에 되려 치명적인 카운터 블로를 날릴 수 있는 양 비단 주머니를 선무당처럼 흔들어댔는데요. 이에 김주대 시인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장모에 대한 의혹과 혐의는 법률적 잘못 그 이상의 잘못이라는 것이 세간의 시선이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치겠다는 건지 잘못이 있으면 응당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게 젊은이다운 발상인데 받아치고 역공하여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고 급할 때 비단 주머니에 든 응급 수법으로 회피하자는 이게 20, 30대 젊은이들을 자칭 대표하는 자의 정치적 발상이라는 게 놀랍고 서글프다라고 저격했습니다. 그 짧고 짧은 경륜과 경험에서 또 얕디얕은 해안의 깊이에서 철부지 객기가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만은 아닐 듯합니다.